평소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모의고사도 열심히 풀고 기출도 열심히 정리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능 완성의 경우 6월 모의고사가 출제되기 전에 제작된 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저의 수험생활까지 합하면 20년 정도 대입 지형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저도 이런데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분들과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 불안이 있으실지 심히 염려됩니다. 오늘은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국어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EBS 연계라는 것이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2012학년도부터 EBS 연계 70%라는 수능의 기조에 맞춰서 상당히 쉬운 수능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점자 1% 이것을 직접 평가원장이 공약을 하기도 했었고요. 국어와 수학의 경우 2012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는 수능이 상당히 쉬웠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국어와 영어도 A형, B형으로 나뉘었던 적이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수능에서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통합 수능이 된 이후로는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지만 수능 자체의 난이도로는 상당히 시험을 잘 낸 수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3월 말에 전 평가원장께서 EBS 간접 연계를 더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기조에 맞춰서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과는 출제의 기조가 꽤 많이 바뀐 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적응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의 표점이 상당히 올라간 것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수험생들은 이 수능에 있어서 성적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난 2018학년도부터의 수능 기조를 보면은 2018학년도 경우에는 수능 하루 전날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물론 출제는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험만 일주일이 미뤄졌던 것인데요. 이 당시에 수능이 상당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전과목에서 5개를 틀렸는데 재수생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이 쫄아서 연세대를 지원해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저의 추천을 안정적으로 쓰고 싶어서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3개를 다 합격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기보다 2개를 더 틀린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합격하는 거에 살짝 분노하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물수능이 되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하향 지원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최대한 이 수능을 2021학년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2021학년도 수능도 약불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수학은 이 당시도 쉬웠고 영어도 쉬웠습니다. 그러면은 왜 약불 수능이 되었냐? 이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수능도 한 달이나 미뤄졌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험 생활이 늘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국어가 88점이 1등급 컷이었습니다. 최대한 이번 수능 국어를 88점의 1등급 컷으로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수학의 경우 계속 킬러 문항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는 킬러 문항이 존재했습니다. 저도 수학 강사로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수능 수학은 꼼꼼히 풀어봅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떻게 되었냐? 1번부터 28번까지는 한 30분, 40분이면 다 풀 수 있었고요. 30번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만큼 정말 1시간 이상을 머리를 쥐어 짜는데도 문제를 풀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킬러 문항이죠. 이 통합수능 이후에는 수학이 킬러 문항이 있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시보다는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줄여서 22번과 30번의 난이도가 많이 예전보다 약해졌고요. 그러니까 물론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1번부터 14번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준킬러라고 하는 문항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학의 경우 지금 등급을 나누는 것은 킬러 문항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따라서 주어진 100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냐 없냐가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킬러 문항의 포인트를 잡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수학의 경우 한 문제가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억지로 티나게만큼 킬러 문항을 낮췄다라는 느낌이 보여지면 이번 9월 모의고사 때는 수학 컷은 90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또 엄청난 수험생들의 여론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수학의 1컷은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와 같이 84에서 88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성마임의 수학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정병호 선생님께서 문서화해서 본인 강좌 사이트에 올려주셨는데요. 공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분께서 메시지의 핵심이 개별 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너무 높이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한 문제에 30분 이상씩 쏟아야 하는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이고요. 교과과정 외의 내용을 사용하면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작년 수능 22번 문항도 교육부의 킬러 문항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였거든요. 문제는 변곡점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수학2에서는 변곡점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적분 선택자한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배제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 주어진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서 함수를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보다는 정확한 개념에 대한 기본적 해석 그리고 계산이 결합된 문항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병호 선생님도 예측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산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다라는 것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중요해지는 거는 EBS를 얼마나 꼼꼼히 공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EBS 강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자체에서 EBS 간접 연계를 높이겠다라고 한 것을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저의 생각은 EBS에서 수능 연계 교재로 나온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는 연계 교재가 조금 더 있고요. EBS에서 고난도 유형까지 한 심화 특강 교재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꼼꼼히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져 있는 EBS에 대한 활용도가 직접 연계 70%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이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평소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모의고사도 열심히 풀고 기출도 열심히 정리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능 완성의 경우 6월 모의고사가 출제되기 전에 제작된 교재입니다. 앞으로 6월 이후에 나오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6월 이후에 나오는 교재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수능에서 흔들리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EBS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것이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그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9월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매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가 원서를 쓰는 잣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매우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평가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혼돈의 시대, 비상시계의 시대에서는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근거를 찾으려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주어진 상황에 맞게 묵묵히 정도의 길을 가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장마고 공부하기 쉽지 않은 여름입니다. 이럴수록 더더욱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감 생기부 기한이 다가오는데 생기부를 챙긴다고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시도 수능을 잘 봐야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